안녕하세요. 김윤아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밤 미증시의 한파에 우리 시장 꽁꽁 얼어붙었던 모습이었는데요. 1번 문제 먼저 만나보도록 할게요. 문제지 열어주세요. 네, 먼저 1번 문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의 흐름을 키워드로 적으시오라는 문제 올라와 있습니다. 네, 간밤 미증시 급락에 오늘 우리 시장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셧다운 종료에도 불구하고 AI 거품론이 우리 발목을 잡았는데요. 기술주가 줄줄이 하락하면서 우리 시장 그 충격을 고스란히 이어받았습니다. 이번 주 시장은 계속해서 AI 관련주와 BAI 섹터로 나뉘는 분위기였는데요. 그동안 치솟았던 기술주에 이번 주 내내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졌고 또 특별하게 새로운 호재가 없는 상황에서 반도체도 약세 흐름 보였습니다. 이렇듯 반도체가 주춤한 사이에 바이오가 존재감을 뿜어냈는데요. 특히 그동안 소외받았던 제약과 바이오, 이번 주 내내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미국발 관세 리스크가 완화됐고 또 일라일리를 비롯한 관련주까지 일제히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국내 제약사들도 긍정적인 소식 전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치솟던 원달러 환율은 오늘에서야 소폭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발을 빼는 양상이었는데요. 개인만이 홀로 수급을 뒷받침해줬던 모습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이 기대했었던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투심이 크게 위축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만큼 이번 주 참 대응하기 어려웠던 한 주였습니다. 저희 첫 번째 주식 남녀의 선택은 어떻게 될지, 어떤 키워드로 이번 주 시장 바라보고 있을지 첫 번째 주식 남녀의 선택 보드를 들어주세요. 자, 지난주에도 만만치 않았고 오늘 이번 주도 비교적 좀 잠잠한가 싶었는데 마지막 금요일에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다 보니까 참 많은 분들, 투자자분들께서 고민을 하게 되고 주말을 조금은 마음이 불편하게 보내게 되고 다음 주 시장에 대한 혼란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두 분은 과연 어떤 전략을, 어떤 분석을 내어주실지 궁금해지는데요. 자, 두 분의 보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죠. 네, 자 이렇게 두 분의 보드가 나왔는데 테이버 전문가는 이거 그 토일렛 이슈에 이어서 그림이 좀 그러네요. 예, 어떤 그림을 그려주신 건지 궁금하고요. 그림이 뭐가 그렇다는 거죠? 예. 아니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시면 이 그림을 보고 예. 무슨 생각을 하신 거예요? 잠시 지금? 후에 좀 자세히 한번 들어보고 자 우리 이 대표님은 들었다 놨다 이렇게 좀 적어주셨습니다. 이걸 그럼 뭘 그려주신 건가요 지금? 글씨가 있지 않습니까? 드리프트? 네, 아, 네, 네. 예. 아니 그죠 이게 그만큼 이제 좌우로 왔다 갔다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한다라는 뜻인데 이거를 그림을 그저 이제 모두가 무엇을 상상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시장이 지금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지금 10만 불 라인을 오늘 또 한 번 깨고 내려가는 상황이 놓여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차트를 좀 열어서 보여주시면은 일단 비트코인이 현재 9만 6천 불, 9만 5천 불 라인까지도 내려가는 상황이고요. 10만 불 라인이라고 했던 그 지지선 자체를 지금 깨고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10만 불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중국을 압박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게 이제 10월 10일 한 달쯤 전이었는데요. 그때 금요일 날 장 마치자마자 나스닥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중국에 대한 규제, 어찌 보면 관세를 다시 한번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세 100% 이슈로 이제 비트코인이 10만 불까지 내려갔었는데 그 라인을 최근에 계속 지지선으로서 이제 좀 시장에서 작동을 하면서 매수세가 유입된 모습을 보였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현재 10만 불 밑으로 내려가 있고 앞서서도 주말에 투자자분들이 좀 불편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말 내에 이 비트코인이 10만 불 위로 올라오지 못한다 그러면은 상당히 불편함이 가중될 수 있다라는 점 그걸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국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제기되었던 이야기 중 하나가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다. 그리고는 개인 투자자들의 신용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 20조 중반대까지 이렇게 신용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 부분이 시장의 부담감으로 작동하고 있다. 말 그대로 중간중간에 기업들 실적이 잘 된다, 수출이 잘 된다 이런 거는 앞으로 장기적인 방향성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이제 선반영이 많이 되었다.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 부분이 개인들의 신용 잔고 증가와 연계되면서 어찌 보면은 단기 변동성 확대가 당연한 수순이었다라고 보실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비트코인이 급락하고 있고 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제 밤에도
한국 시장에서는, 한국 기준에서는 어제 새벽이었죠. 갑자기 또 투매가 나오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딱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어딘가에서 신용 레버리지가 터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은 그거는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말 그대로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밈 주식들이 대부분 10% 이상, 뭐 블룸에너지 같은 경우는 15% 이상 하락하는 모습도 보였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 밈 주식의 급락에 의해서 어떤 계좌가 담보, 신용 자체가 무너진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계좌에 들어있는 다른 주식들, 다른 자산들을 기계적으로 매도를 하게 되는 말 그대로 반대 매매 상황에 놓이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AI 관련돼 가지고 실적이 잘 나오는 건 사실이고 그 덕에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라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부분에서 실적 잘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사야지라는 부분은 단기 급등 부분, 그리고는 지금 시장에 껴있는 단기 레버리지 성향의 자금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 어떤 식으로 방어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러한 변동성이 좀 더 확대될 수도, 아니면은 지금 오늘 뭐 종가 기준으로 보시면 코스피가 4천을 지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또다시 4천 지켰네, 올라가자라는 식으로 또 다음 주에 바로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리고 그 이후에 시장의 단기 유동성 자금에 대한 그러한 경색 여부가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말씀해주신 뭐 비트코인, 금, 그리고 뭐 뉴욕 지수, 한국 지수 다 올라가면서 에브리싱 랠리라는 표현들도 많이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들으셨을 것 같은데, 빠질 때 또 한 번에 다 같이 약간 조정을 받는 모습이어서, 그럼 이 자금들이 지금 어디로 갔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일단은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5%가 올랐을 때 우리가 현금으로 매수를 하신다 그러면은 계좌가 플러스 5%가 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내가 레버리지를 100%를 썼다라고 하면은 플러스 10%가 날 수 있겠죠. 다만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건 레버리지를 100%만 쓰느냐, 그보다 더 쓰는 계좌도 충분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국장 기준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신용 미수를 풀로 다 쓰면은 한가 한 방이면은 계좌가 바로 제로가 됩니다. 예. 그런 어찌 보면 3.3배까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신용 미수가 가능을 한데, 그런 상황에서 한 2, 3일에 걸쳐 가지고 이제 주식 시장에 있는 내가 투자한 종목이 20% 30% 하락한다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우리가 담보 비율이라는 거 많이들 들어오셨을 겁니다. 담보 비율을 맞추기 위한 일부 손절 물량들이 나오게 되고, 그게 또 다른 손절을 건드리게 되고, 그러니까 단기 유동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신용이 얼마나 단기간에 급증을 했느냐에 있어가지고 그만큼 하락폭도, 말 그대로 산이 높으면 골이 깊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요거 산이에요. 요거 다시 말씀드리면 산입니다. 예, 여기 녹색이라 잘 안 보이지만 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이 그려져 있었네요. 네, 산입니다. 산. 예, 네, 예, 산이에요. 네, 이상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른 골짜기인 줄. 예, 알겠습니다. 어디를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어찌 보면은 이런 골짜기 같은 경우에는 깊이가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레버리지가 어디에서 반대 매매가 멈추게 될지, 그리고는 지금 레버리지 쓴 계좌 혹은 개인 투자자들의 현금이 어느 정도 있는지, 유동성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는 요거는 한국은행 총재님도 모르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단기 변동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게 베스트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테이버 전문가의 시장 분석 들어봤고, 테이버 전문가는 좌로 우로 흔들리는 그런 그림을 그려주셨다고 한다면, 이 대표님도 거의 뭐 비슷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들었다 놨다 한다. 네. 이거는 뭐 외국인 투자자가 주체입니까, 그러면? 네, 외국인 투자자가 주체가 돼서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다 보니 이제 저를 비롯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의 마음이 좀 들었다 놨다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AI 관련된 종목들, 뭐 반도체, 전력 이런 종목군들이 상당한 힘을 그동안 지속적으로 보여주면서 지수가 밀리고 시장이 좀 빠진다 하더라도 빠른 회복력을 보이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좀 믿음이라는 게 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밀릴 때마다 반발 매수세 그리고 대기 매수세 자금이 빠르게 좀 들어오면서 말아 올린다라는 그런 표현이 맞을 정도로 무서울 정도로 좀 상승세를 다시 좀 연출해 주기도 했는데, 오늘은 그런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시장에서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레버리지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외국인의 계속된 수급 이탈, 이런 현상들이 이게 굉장히 좀 생각보다는 지속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가볍게 다시 바로 단기적인 반등이 나오는 사안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심리적인 불안감들도 좀 퍼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개인들 수급이 오늘 또 3조 넘게 들어오면서 정말 엄청난 화력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예. 그래도 투자자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좀 불안 심리도 어느 정도는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창용 총재가 이야기를 하면서 외국인의 매도세를 좀 더 촉발시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12일에 싱가포르를 방문을 해서 이제 금리 인하 관련돼서 좀 경제 전망을 보고 속도라든지 얼만큼 할지 뭐 이런 부분들 세부적으로 결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발언 이후에 지금 국고채도 상당히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주식시장도 많이 팔면서 자금 자체가 이탈이 되는 현상을 좀 더 자극시켰다라는 부분들도 얘기가 있고 또 한은에서 이야기하는 게 지금 우리 서학개미 분들과 그리고 국민연금의 자금이 해외 쪽으로 계속해서 좀 넘어가는 부분도 원달러 환율에는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환경적인 요인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자금 이탈을 좀 더 압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리스크적인 부분들을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SK 하이닉스도 21선은 어쨌든 우리가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좀 지켜주는 흐름들이 나와줬기 때문에 예. 오늘 미증시 흐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들었다 놨다 하는 이 마음이 좀 예. 진정이 되려면 오늘 외국인의 수급이 일단 좀 정부 정책에 대한 모멘텀 또 12월 안에 어느 정도 좀 아웃라인이 잡힐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수급이 돌아오는지 그러면 마음의 안정세도 같이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대표님 분석 속에서 원달러 환율에 대한 얘기가 잠시 나왔는데 환율에 대한 추이를 최근에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480원 대를 혹시 뚫나 싶을 정도까지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일단은 외환 당국의 구두 개입이 나타나면서 뭐 15원 정도 바로 반영이 나타나는 모습이었고 오늘 1,450원대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 보여줬습니다. 이 효과가 앞으로 좀 작동을 하게 될까요? 요 차트를 좀 보여주시면은 일단은 원달러 환율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그래서 과연 우리나라가 미국 대비로 매력적인 국가인가라는 점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거 뭐냐 그러면 이게 지난 5년 동안의 환율 차트인데 트렌드를 보시면은 이 트렌드가 우상향이죠. 우리가 누구든 이제 이 차트를 보시면 우상향이다 보실 수 있는 거고 10년 차트를 보시더라도 우리가 코로나 이전부터 계속해서 원달러 환율이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우리가 2000년대를 우리가 기준으로 생각해 보시면 그때는 대한민국의 성장률이 5%, 미국의 성장률은 그 당시에도 2에서 3%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리고는 최근에 뭐 2018년, 19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좀 문제시되었던 부분들이 있죠. 뭐냐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저성장 국면에 들어간다. 1% 성장이라는 저성장이라는 이야기가 헤드라인에 자주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은 여전히 2에서 3%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반대로 말하면은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연평균 0.5에서 1% 정도 꾸준히 더 성장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거는 환율 같은 경우는 우리가 통화의 교환 비율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원화는 매년 0.5에서 1% 약세로 가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추가적으로 하나 더 이제 불을 붙인 게 있죠. 뭐냐 그러면은 코로나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개인 투자자가 미국 주식을 투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미국 주식을 산다라는 점에 있어가지고 미국 주식이라고만 생각을 하시지만 추가적으로 미국 주식을 사기 위해서 원화를 팔고 달러를 매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우리나라 원화를 장기적으로 약세로 만드는 흐름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현재로서는 뭐 원화가 강세로 간다라고 하면은 뭐 1,400원 초반대 정도까지는 기대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생각했던 1,100원이라는 환율을 이제 기대하는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대목이고 예. 그리고는 그런 부분에서 미국 내에서 인플레이션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어제 미국 시장이 왜 하락했는가를 돌이켜 생각을 해보시면은 연준 위원들이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발언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좀 매파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값이 떨어지면서 미국 주식이나 비트코인이 같이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환율 기준으로 생각해 보시면은 원화는 추가적인 약세 압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환율이 당국의 구두 개입으로 살짝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좀 뭐 원화 강세를 보인다라고 하더라도 길게 놓고 보시면은 트렌드를 거부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말 그대로 우리나라 성장률이 미국보다 강력하면은 이게 뭐 트렌드 상으로 앞으로 환율은 계속 1,300원, 1,400원대, 1,200원대 왔다 갔다 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트렌드를 놓고 보더라도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이 유노말이 된 거는 뭐 어느 정도 이제 인정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성장률이 높아지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적어도 내년, 내후년에는 1,500원이 또 유노말 그리고는 2030년이 되면은 1,600원이 유노말이 되는 그런 형국으로 계속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뭐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 미국에 대한 투자, 그리고는 여러 가지 조건에서의 그러한 뭐 이제
우리가 뭐 돈에 대한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좀 확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근에 시장을 보면서 확실히 느끼는 거는 보통 이제 투자를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노하우가 생기고 지식이 많이 쌓이고 경험이 많아진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대처를 잘 하지 못한다면 과거에 있던 영광, 과거에 있던 기억들, 과거에 공부했던 것들을 계속해서 고집한다 그러면 확실히 시장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들도 생길 것 같아서 시장에 대한 분석을 좀 그때그때 맞춰서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대표님, 그 최근에 시장 보면은 지금 시가 그래도 올라갈 만한 그런 이벤트들도 있었던 것 같고 또 충격을 받을 만한 이벤트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셧다운이 끝나거나 아니면 팩트시트가 발표되거나 이런 거는 시장에서 기다리던 소식들인데 이것보다는 뭐 금리 인하 신중론 이쪽에 시장은 조금 더 반응하는 것 같네요. 네, 그 금리나 신중론에 좀 더 반응을 하는 거랑 그다음 이렇게 시장이 올라올 수 있었던 중심에는 AI 시장에 대한 모멘텀이 가장 강력했잖아요. 예. 근데 이 가장 강력했던 재료가 흔들리다 보니까 뭐 셧다운이라든지 팩트시트 관련돼서는 노출도가 어느 정도 있었고 우리가 어느 정도는 좀 알 수 있는 경로로 가는 이야기들이다 보니 이와 관련돼서는 좀 파급력이 좀 덜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AI 시장 너무 좋다 했고 우리가 관련돼서 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지금 영업이익단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전망치가 상향하는 그런 국면에 있었던 상황인데 여기서 흔들릴 수 있는 이야기들이 점진적으로 나오면서 그쪽에 초점을 시장은 더 크게 맞추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이 AI 거품론 관련돼서도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기업들은 투자를 하고 있고요. 물론 회사채 발행에 대한 부분들이 잠재적인 리스크로 진행이 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기업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들은 계속해서 투자를 확장하는 국면인 것은 맞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마이클 버리 관련돼서도 뭐 이야기 나오죠. 지금 헤지펀드 그거를 이제 안 하고 개인 투자로만 한다라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AI 관련돼서 좀 안 좋은 이야기를 더 쏟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나오긴 하지만 그의 발언이 처음보다는 좀 무게중심을 약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일단 지금 당장 변동성을 좀 유발시킬 수는 있겠지만 이게 방향성 자체를 바꾸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앞서서 이 대표님 뭐 들었다 놨다라는 표현도 써주셨는데 사실 이번 주에 우리 투자자들의 마음을 든 거는 제약바이오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는 좀 섹터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두 번째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